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주가 올 초부터 엄청나게 뛰었죠. 단기간에 주가 4배 가까이 뛰었다가 8만원 중반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반납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5만원 중반대부터 출발하고 있는 최근의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지금의 가파른 반등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큰 포지션의 변화 없이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어서 최근의 반등 흐름은 개인과 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65% 나오고 있고요. 거의 변동 없습니다. 안정적인 수치 이어집니다.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비율 이제 과거 대비해서 살짝 올라왔어요. 최근에 두 자릿수도 종종 진입을 하면서 약간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꾸준하게 주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좀 부담이 지금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도 부담 엄청난 상황은 아니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16조, 18조, 21조, 29조, 32조까지 올랐고요.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좀 눌리면서 30조대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횡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약간의 상승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5,400, 7,000대,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내려오면서 들쭉날쭉한 모습입니다. 5,000, 7,000, 5,000, 7,000 이런 식. 자, 그리고 작년에 크게 내리면서 마이너스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고, 올해 바로 흑자 전환하면서 그래도 6천억 원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 가면서도 계속 회복이 될 전망이라서 영업이익은 또 괜찮아 보입니다. 매출은 조금 횡보가 아쉽긴 하지만요. 자, 이어서 이제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 이후 가파른 상승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1,400에서 2,100으로 살짝 올랐습니다. 그리고 3분기 1,100에서 700으로 다시 한번 또 눌리는 모습. 자, 다만 이제 4분기 또 다시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1조 7천에서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1,200억까지. 자, 그리고 1분기는 2,100에서 1,900으로 약간의 눌림색,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복이 확실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0 초반대 유지됐었고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올라오면서 180 작년, 자, 올해 살짝 내려오면서 160대, 내년 후년 가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전망입니다. 아직은 약간의 부채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ROE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좋았을 때는 한 6까지 올랐었고요. 자, 작년에 마이너스 2, 올해 회복 4까지 올라옵니다. 내년 후년 가면서 6, 8 다시 한번 크게 회복이 되면서 아직 수익성은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회복이 좀 그래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PS도 올해 플러스 전환 이후에 좋은 상황이고요. 자, 올해 배당금 전년 대비해서 살짝 올라갈 것으로 보이네요. 737원 예상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주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1.07%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1% 초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20.13배, PBR은 0.91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올라온 만큼 약간의 고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살짝 비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고평가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와 미국 내 대형 원전 4기에 대한 피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원전 시장에 공식적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원전, SMR, 가스, 신재생이 결합된 11기가와트급 복합 에너지 단지가 되겠고요. 향후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될 차세대 전력 인프라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주는 내년 EPC 본계약 체결을 위한 사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 인허가 승인 후 본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대건설은 글로벌 원전 EPC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면서 미국, 유럽 시장 확장과 더불어 추가 SMR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까지 높였다는 평가에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의 3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매출은 컨센서스와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64.1% 밑도는 규모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좀 실적이 아쉽겠다 보시면 되겠고, 현대 엔지니어링의 이 폴란드 PDH EPP 프로젝트 발주처가 금융기관에 P본드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P본드 규모는 1,700억 원으로 보증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구상권을 감안해 3분기 비용으로 반영이 됐고요. 또한 현대건설의 공동주택 준공 현장에서 하도급사 이 정산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규모는 한 3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좀 눌리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다만 실적 효과가 모두 지워지게 되면 원전 수주 소식이 들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 원전과 SMR 모두 마찬가지고 앞으로 전개할 사업 대부분이 미국 노형 설계사와의 협업이라 더욱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좀 차이가 아까 컸었죠. 막 전년 대비 눌렸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런 뭐 재료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늦어도 2026년 초에는 홀텍과 함께 미국 팰리세이드 SMR 착공이 기대가 되고요. 내년 중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불가리아 원전 착공에 더해 미국 원전 성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SMR 파트너인 홀텍은 오는 12월 중반 미시간에 위치한 800메가와트 팰리세이드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에 있고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퇴역 원전 재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홀텍은 팰리세이드 재가동을 SMR로 가는 디딤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 SMR 착공으로 이제 현대건설은 4조 원 전후의 수주가 또 전망이 되고 있고, 불가리아 원전 착공은 10에서 12조 원 규모의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수주 관련 모멘텀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3분기 실적 뭐 좀 아쉬운 거 제외하면 재료 자체는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최근에 이슈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위험한 구간은 아니지만 조금 아쉬워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을 막 내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좀 싼 종목 찾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웬만하면 보유자분들의 추가 상승률을 노려보는 구간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 드리는 거고요.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82,000원 정도. 대략 찍을게요. 82,000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상승률 조금 더 노려보자. 다만 이제 익절 전략이 중요하겠는데 지금은 한 절반 이상은 좀 익절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소 절반 익절. 자, 주머니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절반 비중은 올라갈 때마다 마찬가지로 팔아 나가시면서 분할 익절 나머지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한 82,000원까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전략인데요. 자, 심플합니다. 81,000원 요 라인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2,000원 밑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 82,000원 언더로 맞춰주시고 보유하시다가 여러분들 본전 왔을 때 탈출하시던지 익절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 81,000원 요 라인 밑에 계신 분들, 자, 목표 주가 조금 밑이긴 하지만 어쨌든 81,000원 밑에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는데 비중만 늘어나니까 그냥 물타지 말고 계속 보유만 하시다가 여러분들 탈출 혹은 익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